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년 4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퀀스하고 이제 암기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1번 문제 단락용량을 구하십시오.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단락용량 구하는 게 차단기 단락용량 구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전격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하는 게 있고, 요것처럼 이제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식이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 이제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죠. 워낙 많이 보셨던 식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이 병렬로 이제 회로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4% 4%니까 요거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그 저항값이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은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12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기준 용량은 얼마냐면 그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0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계산기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58.82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더라. 좀 그런 거죠. 두 번째 2번. 2번 문제 보시면 전동기 소유 출력을 이제 구하십시오. 그래서 전동기 출력을 구하는 식은 얘가 이제 초당이냐 분당이냐에 따라서 이제 9.8이 들어가든지 아래 6.1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12 이타의 상수에다가 Q의 H. 요거 이제 양수용 이제 발전기 그 양수용 전동기에 대한 출력을 구할 경우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같은 권상기나 기중기라면 여기가 이제 무게,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이제 들어가겠죠. 요 밑에는 이제 똑같고, 어쨌든 요런 식의 패턴은 이제 동일한 거고,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6.12가 들어가면은 이제 분당, 그렇죠? 분당. 이고 만약에 위에가 9.8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 이제 초당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이제 외우시면은 요러한 이제 모양 자체는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펌프의 효율 양수량은 분당 18이죠. 요거가 18 그렇죠?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 되는 거고, 양정 높이 물탱크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있냐면 20m이고, 그렇죠? 그리고 효율은 70%, 요거는 0.7, 그렇죠? 그리고 여유 계수는 10%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1, 그렇죠? 1이 이제 100%고 10%를 더 이제 가산해서 주는 거니까 1.1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이것도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92.44. 이런 계산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면 굉장히 좋죠. 다음 문제 3번. 시퀀스 문제고, 문제 보시면 정액운전이 가능한 시퀀스 회로다. 이걸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해서 보시면 가동 중에 정역을 곧바로 바꾸면 기계 손상이 발생하니까 타이머로 시간 주연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산업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퀀스 패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역 운전에 대한 산업기사 패턴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고, 정역 운전이 나오면 자기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인터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죠. 정역 운전에서는 자기 유지하고 인터록이 꼭 들어가죠. Y델타까지 가면 이제 타이머까지 가는데, 보통 Y델타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산업기사에서는 정역 운전이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에 대한 모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퀀스 도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하고 인터록이 있죠. 자기 유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유지는 요거 자기 릴레이 접점을 그쵸? 병렬로 기동 접점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 쓰는 게 자기 유지니까는 요거 자기 유지고 여기 또 MC1 이렇게 MC1 있죠? 요것도 자기 유지죠. 그리고 여기 X2 그리고 여기 M2.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 유지죠. 그럼 인터록은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직렬로 갖다가 쓰는 거니까 여기가 MC2면은 여기는 아마 MC1일 거예요. X2가 있으니까는 여기 X2가 있죠. 이쪽 부분은 이제 인터록. 그렇죠? 여기도 여기 X1의 인터록, 그다음에 아마 MC1일 텐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인터록이죠. 여기가 인터록. 그래서 제가 자기 유지고 제가 인터록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이제 회로를 좀 이제 답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 설명이 나왔지만 갑자기 정역이 바뀌면 이제 기계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타이머를 줬죠. 타이머에 의해서 내가 정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역방향 버튼을 누르더라도 즉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이 타이머에 의해서 조금 시간 지연을 두고 이제 동작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동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역 운전이고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반뚝 자르면 이쪽은 이제 정방향에 관련된 시퀀스고 여기 이제 역방향에 관련된 시퀀스다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접점은 조금 이따 이제 할 거니까는 두고 이제 그 1번 문제부터 하죠.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주회로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십시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회로 부분이고 우리가 정역 운전 어떻게 선을 바꾸냐면 가운데 거는 그대로 두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운데 건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양쪽을 이제 바꾸는 거죠. 얘는 1로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양쪽에 있는 걸 서로 바꾼 거죠. 어쨌든 두 개의 선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선은 그대로 두고 두세 번째 있는 거를 선을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 이제 가운데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양쪽에 있는 거 이제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얘가 이제 정방향 운전이겠고 얘가 이제 역방향 운전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MC1이 정방향에 대한 거고 MC2는 역방향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EOCR 있죠, 전자식 이제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서 얘가 동작을 하면 이제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동기가 이제 멈추게 되겠죠, 고장 나면. 과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PU 버튼 요거는 이제 동작을 시키면 이제 정지하는 버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반 자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하고 이제 패턴은 똑같고, 그래서 정방향 운전과 이제 역방향 운전에 대한 이제 보조 회로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듯이 이 타이머가 하는 역할은 바로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꾸거나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바꾸면 기계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좀 두겠다. 그래서 한시 접점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접점이 뭐냐면 타이머 접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가 내가 역방향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흘러 들어와서 타이머의 통전이 되고 X2가 이제 여자가 되면서 얘가 덜커덕. 그럼 이제 PB에서 손을 떼어도 신호는 이제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직 MC는 여자가 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일정 시간 후 얘가 이제 붙으면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운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제 운전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간 접점이 이제 타이머. 여기는 T2니까는 T2에 대한 타이머 한시 동작 접점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됐을 때, 이렇게 타이머 접점이 동작했을 때 얘가 이제 역방향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B접점이 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알고 있죠. 아까 앞에서 인터록에 대한 회로라고 했으니까 B접점이면서 인터록이면 상대방에 대한 B접점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X1에 대한 건 있으니까 여기는 MC1에 대한 접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쪽도, 그렇죠? 이쪽도 B접점이 들어가겠죠. 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X2는 있으니까는 MC2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타이머는 T1에 대한 타이머 접점이 들어가겠죠. 다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완성을 하면 다른 한쪽도 똑같은 모양의 접점을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완성하시면 돼요. 동작 설명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쵸? 인트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인트로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됐어요. 역방향까지 동작은 했고 얘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동작을 하면 물론 얘도 이제 자기 유지가 이제 붙겠죠. 그래서 신호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야. 역방향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호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됐을 때 여기에 대한 MC2하고 X2하고 그리고 T2에 대한 접점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 MC2가 여자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MC2에 해당하는 모든 접점이 동작을 하죠. 그러면 아까 얘가 동작을 했고 여기 MC2가 있었죠. 요거 이렇게 동작을 하고 여기도 MC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T2하고 X2는 이제 소자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T2가 여기에 접점이 있어서 얘가 소자가 되는 순간에 얘가 떨어지니까는 원래는 멈춰야 되는데 자기 유지가 있으니까 요게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록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정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다. 이쪽은 이제 뭐 설명 하나마나 이쪽하고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역운전이다. 그렇죠? 정역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유지하고 인터록에 대한 개념을 이제 머리에 좀 숙지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3번 주회로에서 거부함이 결상을 보호할 수 있는 계정기 명칭이 EOCR이죠.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는 3루 스위치 두 개로 계단 위아래 1층하고 2층이 있을 경우에 위아래에서 모두 전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등도 되고 소등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뭐 저거 아니어도 이렇게 뭐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3루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점등 전멸하는 거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저거랑 이제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램프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거랑 이제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3로 스위치 두 개로 두 군데에서 불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회로는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고요. 어느 회사에서 공장 3개를 세워서 소형, 중형, 뭐 대형 뭐 해서 이제 급수 계획을 세웠죠. 다음 이제 물음에 답하래요. 조건에 보시면 A, B, C가 모두 휴무일 때 아니면 공장 하나만 가동할 때에는 펌프 1만 이것만 가동을 시킬 거고요. 공장 A, B, C 중에서 어느 것이나 2개의 공장이 가동되면 이 펌프 2번을 가동을 시킬 거고 A, B, C 모두가 가동이 될 때에는 이제 이것만 이제 가동을 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은 나와 있고 설명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위 조건에 따라 진리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0하고 1이 있는데 0은 이제 B 접점이고 1은 A 접점이에요. 그래서 요 처음에
A, B, C가 다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A 공장, B 공장, C 공장 다 가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A, B, C를 다 가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펌프 1번만 동작을 해야죠. 출력이 얘만 나와야 돼요. 얘랑 얘는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공장 A만 가동시켰어요. 1이 이제 가동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도 P1만. 그렇죠? 얘는 B만 했으니까 얘도. 요거는 C만 했으니까 공장 하나만 가동하거나 아무것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펌프 1만 이제 가동시킨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만. 이게 두 개죠. 여기도 두 개고 두 개죠. 그럴 경우에는 B. B는 P2. 그렇죠? P2 펌프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개를 다 가동했을 경우에는 P3. 얘는 안 돌아가고 얘도 안 돌아가고 뽕뽕뽕뽕뽕. 그렇죠? 뭐 책에 있으니까. 공장이 가동을 안 하거나 하나만 가동했을 경우에는 두 개만 가동했을 때, 세 개만 가동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어진 미완성 시퀀스 도면에 대한 접점하고 기호를 삽입해서 도면을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3번을 먼저 해야지 2번을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을 먼저 할 건데 요거를 식으로 쓰는 거죠. 출력식 가장 간단한 식으로 이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해봅니다. P1이 제일 복잡하니까 P1은 그렇죠? P1은 언제 동작한다고 했냐면 다 공장이 놀 때. 그렇죠? B접점 0은 이제 B접점이고 요거는 A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 놀 때니까는 A도 놀고 B도 놀고 C도 놀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개의 공장 중에서 하나가 가동될 때니까는 플러스 A는 가동을 하고 B하고 C는 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A는 멈추고 B는 가동하고 C도 멈출 때 그리고 A도 놀고 B도 놀고 C만 가동할 때. 그렇죠? 저기 네 개가 된 거죠. 첫 번째가 얘예요. 빵빵빵 그리고 1빵빵 빵 1빵 빵빵 1 이렇게 된 겁니다. 0은 B접점, 1은 A접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식을 이제 간략화할 건데 그냥은 간략화를 못하고 요 식에다가 플러스 A 부정, B의 부정, C의 부정을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어차피 A 플러스 A 플러스 A는 A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몇 개를 더 만들든지 결과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이유는 두 개씩 묶으려고 그래요.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하고 요 놈.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 첫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부정 A고 B 부정 C 부정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B 부정 C 부정으로 묶을 겁니다. 어떻게? B 부정 C 부정으로 묶을 거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A의 부정 플러스 A가 남는 거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플러스 그럼 요거 묶은 거는 뭐가 똑같아요? A 부정하고 C 부정이 똑같죠. A의 부정, C의 부정. 그럼 남는 게 뭐냐면 B 플러스 B의 부정이 남는 거죠. B 플러스 B의 부정. 하나 남았어요. 플러스. 요거는 A 부정, B 부정이 똑같죠. 그러면 요건 A 부정, B의 부정. 남는 거는 C 더하기 C의 부정.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묶어봤더니 얘랑 얘는 1이죠. A접점하고 B접점이 동시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1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얘를 회로로 만들면 되는데 플러스는 병렬 회로니까 그렇죠? 플러스는 병렬인데 하나는 A고
하나는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 A접점이고 하나 B접점이에요. 그럼 신호가 내가 A를 동작시키지 않으면 신호가 이렇게 흐르죠. 만약에 A를 동작시키면 신호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A를 동작시키든지 동작시키지 않든지 신호는 어차피 무조건 흐르는 거니까 그 경우를 우리가 1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남는 식이 B부정, C부정, A부정, C부정, A부정에 B부정이 남는 거죠. A부정을 한번 묶어보죠. 우리가 시퀀스 할 때 요거를 A부정으로 묶으면 A의 부정에 플러스 B부정 C 플러스가 아니죠. A의 부정으로 묶은 거니까 A의 부정에 B부정 C부정 플러스 C의 부정 플러스 B의 부정 C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펌프 1에 대한 식을 이제 간략화한 겁니다. 그렇죠? 자, A를 묶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펌프 1. 그 다음에 펌프 2는 펌프 2는 이제 쉬워요. 펌프 2번하고 3번은 펌프 2번은 두 개가 가동했을 경우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였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이 부분이죠. 두 개씩 가동할 때. 1은 A 접점이고 0은 이제 B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저 때는 A에 B에 C의 부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에 B의 부정에 C.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의 부정에 B의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이제 거의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시퀀스 도면상으로 보면은 A로 묶어야지 식이 그림 그릴 때 편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로 묶으면 B에 C의 부정이 플러스 A로 묶었으니까 요거는 B의 부정에 C 베타적 논리와 배로네요. 플러스 A의 부정에 B의 C 여기 이제 P2입니다. 이거 이제 뭐로 묶어도 어차피 똑같은 게 있으니까는 뭐 B로 묶어도 되고 뭐 그러긴 한데 지금 우리 시퀀스 도면을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A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해놔야지 우리가 지금 시퀀스 도면에 있는 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P3는 하나만 하죠. P3는 어차피 세 개가 다 가동해야지 동작을 하는 거니까 A,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P1은 아까 이제 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A의 부정에 B의 부정에 플러스 C의 부정에 플러스 B의 부정에 C의 부정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펌프 2는 A의 부정에 B의 C 플러스 A로 묶었고 B부정 C에 B의 C의 부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P3는 그냥 이제 A, B, C죠. 그렇죠? 아까 이제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A 접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바가 안 씌워져 있는 부분은 A 접점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위에 막대기 바가 씌워져 있는 거는 B 접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제일 그리기 쉬운 것부터 해보죠. 이게 이제 제일 그리기 쉽죠. A, B, C 그렇죠? A 접점, B의 A 접점, C의 A 접점 끝이죠? 밑에서도 올라갈까요? 이거 쉬운 거 했으니까는. 그럼 밑에 거는 A의 부정에
C가 있죠. 그럼 A의 부정, 요거 이제 P2니까 A의 부정에 C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A의 부정에 C, 예, 있죠. A의 부정 P2에서는 A의 부정에 C, 그렇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저기다가 뭘 채우셔야 돼요? 예, B를 채우셔야죠. B. B의 A 접점. 예. 이해 가시죠? 예, 여기가 A의 B 접점이니까 예, 요거는 A의 A 접점이니까 그렇죠? 예, 이쪽은 아닐 테고 결과적으로 얘인데 A하고 C가 나왔으니까 안 쓴 게 뭐예요? B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예,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요 괄호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요 부분이겠네요. 예, 하나는 B 부정의 C, 하나는 B의 C 부정.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미 B가 있으니까 예, 그럼 이쪽은 뭐 있어요? 여기 C의 부정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B 부정하고 B하고 C의 부정을 썼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B의 부정하고 예, C. 그렇죠? 여기는 B의 부정. 여기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P2까지 끝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P1. 여기 보니까 C의 부정이 있죠. 여기도 C의 부정이 있어요.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접점은 뭐냐면 B의 부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남은 게 얘 남았죠. A의 부정으로 묶어야 돼요. A의 부정으로 묶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병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겠죠. 가로 안은. 여기는 괄호 아니고. 그러면 저 앞에 들어가야 되는 접점은 뭐냐면 A의 부정이죠. A의 부정. B 접점. 그 C의 부정이 있으니까는 여기는 B의 부정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왜 발을 씌우네 안 씌우네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부정이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A 부정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다른 보기들을 보시면 얘가 비접점이긴 하나 위에 발을 안 씌웠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안 씌운 거예요. 특별히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조건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완성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을 먼저 요거 간략화하는 걸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따라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외워서 쓰는 건 아니니까 외워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 한번 간략화 하셔서 이렇게 한번 완성하시는 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정전기 뭐 대전 종료하고 방지 대책 쓰시면 되죠. 뭐 마찰 뭐 이런 게 있고 뭐 재전기 뭐 접지 뭐 하시면은 이제 정전기가 방지가 되겠죠. 7번. 7번은 고리퓨즈 10A 고리퓨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부하 전류는 얼마냐면 전체 부하 용량을 이제 전압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전압은 이제 100V고 그리고 600W짜리 한 대 있고 전기밥솥, 그리고 350짜리 전기다리미 있고, 그리고 150짜리 텔레비전 하나가 있네요. 150.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부하 전류는 11A 나온대요. 11A. 그럼 요 11A가 흘렀을 경우에 고리퓨즈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그 KC 새로 바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4A를 초과하고 16 미만인 경우는 전격 전류의 1.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되죠. 근데 얘가 11A니까는 1.1배잖아요. 그럼 이제 안 끊어지는 거죠. 용단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8번. 뭐 문제가 뭐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뭐 이제 이런 계산 문제들이 짧은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어서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뭐 이 정도 계산 문제들이 나오면 좋죠. 8번 문제 보시면
케이블의 최소 규격을 선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삼상 사선식이고 배전반에서 50m 떨어져 있다.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삼상 사선식일 경우에 전선 구하는 공식이 17.8에 LI에 1000에 2죠. 예, 이제 전압강하고 전류값을 구하시면 되고, 예, 요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배전반에서 50m 떨어졌다라고 했고요. 50m. 그렇죠? 전류는 구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허용 전류가 요 허용 전압가가 얼마만큼을 대입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요번에 이제 KC 이제 나오면서 바뀐 부분인데, 밑에 이제 해설 나와 있죠.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저압이 이제 380이니까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이 아닌 기타. 요 문제도 조명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전열기, 삼상 전열기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설비 유형에서 그 표에 보시면 저압으로 수전하면서 조명이 아닌 경우 전압 강화는 몇 퍼센트 하느냐면은 5%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5%를 적용을 하면 돼요. 그 전류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전류 값이 얼마일까요? 네, 전류를 구해 보면 용량이 얼마냐면 10kW. 그렇죠? 10kW. 10의 3승. 10kW. 그렇죠? 전압은 380. 그리고 역률은 전열기니까 역률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압이 380 삼상 사선식이니까는 루트 3 하면 전류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5.19래요. 15.19 암페어. 그렇죠? 예. 이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요 전류 그 퍼센트 뭐죠? 예. 저항 강화를 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요 전압 강화는 상전압에 대한 내용이니까 선간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38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저기에다가 대입하시는 값은 220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7.8 곱하기 50 곱하기 15.19에 1000에 220 곱하기 0.05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1.23이니까 1.5mm 선정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안 하고 만약 선간전압으로 다 380으로 대입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요거를 30.8 삼상 삼선식에 대한 식이잖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돼요. 1000에 요때 들어가는 요 전압이 요거는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 요거 나누기 얘를 하면 얘가 17.8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380 집어넣고 싶으시면은 밑에 식을 쓰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상전압으로 치환해서 하실 거면은 이렇게 하시고, 똑같아요, 두 개 다. 9번 얼마만큼 역률을 개선을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5000 kVA짜리가 있어요. 5000 kVA짜리가 있는데 역률이 80%에서 4000이래요. 여기가 0.8일 때 여기는 58에 40이니까 그렇죠? 4000 kW 이게 되는 거죠. 얘를 역률을 계산을 했어요. 얼마로 계산을 했냐면 95%로. 그러니까 P상은 동일하고 여기가 5000인 거는 동일하고, 그렇죠? 역률을 이제 0.95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만큼이 이제 유효 전력이 될 텐데, 요건 얼마냐면은 5000에다가 0.9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에다가 0.95를 곱하면 이게 4750kW가 돼요. 문제에서는 용량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가, 공급 가능한 용량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가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은 요거에서 요걸 뺀 값이죠.
얼마예요? 750kW. 750kW만큼 더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뭐 간단한 계산 문제들 나오면 좋죠. 10번. 요런 이제 논리 회로가 있는데, 요 이제 출력에 대해서 식을 간소화하고, 그 간소화하는, 간소한 것에 대한 시퀀스 회로를 이제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여기 이제 그냥 쭉 하면 이제 A, B, C고, 부정이 붙은 거는, 그쵸?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는 C의 부정, 그쵸? 여기는, B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나시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다 곱하기고, AND는 곱하기, 그쵸? 5어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Z는 A, B, C. 그쵸? 여기 A, B, C죠. A, B, C.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A, B의 C의 부정이죠. 네. 그러면 A, B의 C의 부정.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세 번째는 A의 B의 부정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B의 부정의 C. 네. 그게 다 플러스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다가 A, B, C를 한 번 더 더할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고, A 플러스 A는 A니까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중복되더라도 결과식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두 개씩 묶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A, B하고 A, B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A, B하고 C 플러스 C의 부정 이렇게 묶으면 되죠? 뒤에 거는 A하고 C가 똑같네요. 그럼 A, C로 묶고 B의 부정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 놈은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AB 플러스 AC인데 A가 또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A에 B 플러스 C가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되겠고 요걸 갖고 시퀀스를 만들어 보면 유접점 시퀀스를 만들어 보면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플러스는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고, 그렇죠? 곱하기는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직렬. 그렇죠? 플러스니까는 병렬로. 네, 요건 곱하기니까 직렬로 두 개가.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반갑죠. 11번 문제는 이제 뭐 감리에 대한 거니까는 그 가로 안에 이제 검사 요청 제출하고 감리 현장 검사하고 통보를 하고 합격하면은 다음 이제 청하고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점검 받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12번. 그렇죠? 효권 베타로 이제 탐지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권 베타 지시치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이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빵이죠. 고장 나지 않았을 때에는 요 설비 불평형률하고는 상관없이 요 효권 베타에는 이제 0볼트가 전류죠. 0암페어가 측정이 되는 거죠. 벡터적인 합이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 이제 서로 120도의 만큼 위상차가 나고, 요거를 이제 벡터적인 합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10A가 나오거든요. 벡터도를 그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 10A가 되고 여기에서 일로 쭉 간 합이 10이고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고장나지 않았을 때는 설비 불평형과 상관없이 항상 0A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고장이 나면 이제 문제고. 두 번째, 그 G라고 하는 지점에서 3A만큼 이제 누전이 됐대요. 그때 호콘메타에서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검출이 되고, 그리고 K 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누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회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전원 측의 접지 쪽으로 이렇게 폐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누전이 되면 뭐 지락이 나거나 이쪽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G라고 하는 지점에서 누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뒤에 K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K 쪽 지점은 그냥 0V가 0A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지락이 됐어요.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기서 이렇게 지락이 됐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A가 흘렀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성선으로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냐면 여기가 3A가 흘렀으니까 여긴 7A가 흐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콘메타에는 이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에 대한 차만큼의 그 전류가 호콘메타에 측정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쨌든 합하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7이니까 그 뺀 만큼 3A가 이제 측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캐패시터 3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델타 접속했을 경우에 60kVA가 되려면 한 개에 대한 전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필기 시간에 하셨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델타 결선하는 경우랑 이제 Y 결선하는 경우에 대한 전전 용량이 얘는 3배의 오메가 CV의 자승이고, 그렇죠? 얘는 2죠. 상전압이니까 2의 제곱이고, 요거는 오메가 C의 V의 또 썼어. CV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상전압이 되려면 상관전압 나누기 이제 루트 3을 하면 되는데 제곱이니까는 앞에 3이랑 이제 날아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 오메가 값이 2파이F니까, 그렇죠? 오메가가 2파이F니까 그럼 3 곱하기 2파이F의 C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콘덴서 하나당 요거에 대한 크기가 이제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따라서 요 C는 넘기면 되죠. Q에 대한 값이니까 넘기면 3이 6이죠. 6파이의 F의 2의 제곱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델타로 접속해서 60이 된다라고 했고요. 60kg, 10의 3승. 주파수는 얼마냐면 60Hz.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3300. 그쵸? 3300. 성간전압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델타 결선이니까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해서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니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4.87 마이크로페럿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이제 필기 문제죠, 필기 문제. (14번)
50A로 설계된 유도 전동기를 동일전 60Hz에 사용한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주파수를 50Hz에서 60Hz로 증가시켰을 경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무부하 전류.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와 이 무부하 전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무부하 전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여자 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자속에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자속에 따라서 여자 전류의 크기가 이제 변화를 하니까.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 전압은 4.44의 권선계수의 권선의 주파수 자속 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나머지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요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쭉 넘기면 나머지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속하고 주파수는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무부하 전류는 50에서 60만큼 전압이 증가를 하면 얘는 6분의 5만큼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 온도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 상승. 보통 이제 열에 대한 건데, 손실이 이제 열에 대한 열을 그렇죠. 손실에 따라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온도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히스테리시스손 손실이죠. 히스테리시스손이 주파수의 자속 밀도의 이제 재료에 따라서 1.6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2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자속이라고 하는 게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속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이거는 주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그쵸? 제곱이니까는 뿅뿅 날아가면 결과적으로 얘는 주파수하고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도 6분의 5만큼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전압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제 와류손까지 가야 되는데,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이제 와류손은 이제 무관하니까, 주파수하고 이제 무관하니까 긴 시간에 하셨던 내용이죠. 세 번째, 속도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1- 슬립에 1- 슬립에 극수 120의 주파수 F. 그렇죠? 그럼 속도는 주파수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럼 얘는 5분의 50에서 60으로 이제 주파수가 상승한 거니까 요만큼 속도는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15번입니다. 테이블 스펙인데 일단은 1번부터 풀죠. 1번 문제가 광원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광원의 높이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높이에다가 작업면이 있으면 그 작업면 높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천장의 높이는 전체 9m인데 전체 9m인데 광원 천장에서 1m 아래, 그렇죠? 1m 아래 이게 뭐 1m 아래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1m를 빼줘야죠. 그럼 광원의 높이는 이제 8m가 되는 거죠. 작업면에 대한 높이는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바닥에서 일어나요. 어쨌거나 요건 이제 빼고 슉슉슉. 그래서 요거 8m. 그래서 1번은 이제 8m. 실지수의 기호와 실지수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실지수는 광원에서부터 이제 작업면까지 높이인데 요건 이제 8m고,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봤더니 가로 세로가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50m랑 25m.
50m, 25m. 50m 곱하기 2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기로 누르면 2.08이 나온대요. 2.08. 그러면 그 참고 자료, 첫 번째 참고 자료 보시면 실지수 분류 기호가 있죠. 그럼 요 2.08은 2.25에서 1.75 사이니까는 기호로 따지면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지수 기호는 2, 실지수는 2.0. 그렇죠? 그 표에 의하면 계산값은 얘지만 그 다음에 조명률을 선정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우고 표를 이제 하나 띄워야 되겠네요. 조명률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조명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천정과 벽의 반사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명 기구를 사용하시는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봤더니 일단 조건해 보세요. 조건해 보시면 감광 보상률 여기까지 좀 나중에 하고 배광은 직접 조명이죠. 배광은 직접 조명이고 금속 반사갓 요거죠. 금속 반사갓 직부형이고 문제 처음에 보시면 백열 등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전구죠. 그렇죠? 이제 요 밑에 있는 표에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알려면 요 반사율을 아셔야 되는데 조건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천장과 벽면의 반사율은 30%다. 천정과 벽의 반사율은 30%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구했지만 실지수는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럼 다 나왔네요. 그렇죠? 직접의 감광보상 그 실지수가 2인 부분하고 감광보상률이 이렇게 반사율이 0.3, 0.3인분을 쭉 찾으면 47%. 그렇죠? 조명률은 47%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감광보상률을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여기가 이제 감광보상률이고요. 보상 상태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의 전구. 그렇죠? 직접 조명이니까 1.3이겠네요. 감광보상률은. 5번. 전 광속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전체 광속을 구하십시오. 계산 문제는 다 조명에 대한 계산 문제는 거의 다 애들이 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애들이 펀 하고 있는 거고, 문제에서 전체 광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광속에다가 등기구 수도 곱하셔야죠. 그래 전체 광속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FN은 조명률 A, E, D가 될 테니까 가로 세로는 아까 50m랑 25m죠. 50 곱하기 25. 조도는 문제 첫 번째 줄에 평균 조도 200룩스라고 했으니까는 200. 감광보상률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1.3. 조명률은 여기서 구했었어요. 47%니까 0.47. 그렇죠?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69 1489.36 루멘. 그래서 요거가 이제 5번 전 광속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전등 한 등에 대한 광속을 구하래요. 전등이 몇 개가 있어요. 전등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는 안 나왔는데 그 그림 앞에 우리 그림에 보시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8개가 있고 세로로 4개가 있으니까는 48에 32죠. 그러니까 요 지금 공장에는
32개에 대한 램프가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전 광속이니까 얘를 램프 개수로 나누면 그럼 이제 하나에 대한 이제 광속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얼마 나오는가 봤더니 전등 한 등에 대한 광속이 21609.04 루멘. 자, 마지막 7번 전등 한 등의 용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광속이 요거인 거를 표 3번에서 찾으시면 돼요. 표 3번에 전등 용량에 따른 광속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니까는 어디냐면은 21,000에 그쵸? 약간 21,609니까는 21,000에 23,000 사이. 그럼 용량은 1000W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되죠. 그쵸? 1000W. 이게 이제 7번 문제였습니다. 그쵸? 산업기사 문제치고는 뭐 좀 약간 좀 돌리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요거 찾는 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뭐 실지수거 하시고 저 관광보상률 뭐 이런 거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 표 구하는 거, 그렇죠? 조명률 구하고 관광보상률 선정하시는 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직접에 이제 백열 등이니까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만 연습을 해 두시면 나머지 계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렇죠? 16번. 그렇죠? 피조면의 위치에 따라서 뭐 이런 건데 법선조도,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광원이 있고, 그렇죠? 여기가 세타. 그래서 요거랑 수직면으로 있는 게 법선조도죠, 그렇죠? 이게 법선. 그리고 수직면에 비치는 부분이 이제 수직면 조도. 그렇죠? 그리고 이 수평면에 비치는 조도가 수평면 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자승의 I로 이제 그 계산을 하시는 건데, 이제 수직면 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원이니까 면에 비치려면은 이렇게 사인 값이죠. 그리고 맞나요? 이렇게 사인을 돌리면 광원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쵸? 수직면. 수평면은 이렇게 코사인을 돌리면은 수평면 조도.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7번. 뭐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풀 텐데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개념만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일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일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효율을 이제 구하시는 문제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근데 입력은 출력에 플러스 손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약 효율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고, 하루 동안, 그죠? 전일 효율이니까는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출력, 그죠? 하루 전체 사용한 출력에다가 하루 동안의 손실을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출력 계산하시는 건 별거 아닌데 손실 계산하시는 게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 출력을 먼저 계산을 하죠. 출력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P는 200kVA만큼 6시간 쓴 거고, 그렇죠? 요 면적을 계산하시는 거니까. 플러스 그리고 400만큼 또 6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500만큼 6시간을 썼고요. 그리고 300만큼 또 6시간 썼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면적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출력은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아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에다가 단위가 손실에 대한 단위는 이제 와트죠. 그러니까 얘도 와트에 대한 단위로 다 통일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뭐냐면 부하가 kVA니까 여기다 역류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하고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역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전 오후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85%고 오후에는 이제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률이 8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요건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0.85. 그렇죠? 여기도 곱하기 0.85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와트에 대한 단위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출력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출력이 7,860이에요. 7,860 킬로와트죠. 그렇죠? 그쵸. 역률을 고려를 안 할 뻔했어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고요. 얘는 출력. 손실을 구하셔야 되는데 손실에는 두 가지 손실이 있죠. 하나는 철선, 고정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철선은 문제에서 보니까 이 변압기의 철소는 6kW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6kW다. 그렇죠? 걔를 이제 하루 동안에 쓴 거니까 곱하기 이제 2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철소는 얼마인가 봤더니 144. 하루 동안에 쓴 거니까 킬로와트 아워. 그렇죠? 이제 동선이 문제, 동선. 동선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동선은 I 자승의 R이죠. 그렇죠? 동선은 I 자승의 R. 그러니까 전류의 자승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전부하 효율일 경우에 동선이 10이다라고 했어요. 전부하일 경우에 전부하가 얼마냐면 500일 경우에. 그렇죠? 500일 경우에 1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에 대한 동선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500분의 200이죠. 그렇죠? 전체 500 중에서 200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럼 여기는 플러스 500에 대한 나중에 10 하시면 되니까요. 500에 대한 여기는 400이죠. 400의 제곱에 얘도 그러면 6시간도 제일 뒤에 써도 되겠네. 다 6시간씩이니까. 곱하기 10을 할까요? 책에는 그쵸. 그냥 6 곱하기 10을 밖으로 빼도 되는데 일단 여기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6 곱하기 10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어차피 다 그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쓸 데가 없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500에 500이니까 그렇죠? 500에 제곱 플러스 마지막으로는 500에 300의 제곱 그렇죠? 그거 전체 얘다가 총 6시간씩 그렇죠? 그리고 전부하는 10 그러니까는 10 곱하기 6 하면은 이 동선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동선이 129.6이래요. 요거는 129.6 킬로와트 아워. 따라서 지저분하다. 따라서 다시 적으면 전일 효율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출력에다가 손실 곱하기 100인데 아까 출력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7,860 킬로와트 아워고 여기도 7,860 킬로와트 아워에다가 철소는 144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선이 얼마라고 했냐면
129.6, 129.6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제 효율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96.6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산업기사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어쨌거나 출력에다가 출력 손실 해가지고 전일 효율을 구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실수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까 저처럼 여기가 킬로와트 kVA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출력으로 계산하시려면 와트의 단위로, 왜냐면 손실이 와트니까 요 효율을 계산하실 때에는 단위가 다 이제 와트로 간다. 그래서 와트로 통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kVA니까 여기다가 이제 역류를 고려를 해가지고 와트로 바꾼다. 이제 그거 정도 하시면 되고. 그 손실, 동소는 철소는 어차피 24시간이니까는 나온 값에다가 24시간을 곱하면은 하루 전체에 대한 철소는 나오는 거고, 동선 같은 경우에는 요 전부하였을 경우에 이제 10kW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것에 비례해서, 그렇죠? 얘는 500에 200, 500에 400, 500 얘는 그대로고 500에 300 해가지고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로 동선을 이제 구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사회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